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종목세일즈 이재모 팀장입니다. 오늘도 확실한 한 종목 추천드리는 종목세일즈 저 이재모 팀장과 함께 알찬 20분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선 시장 상황부터 먼저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코스피 같은 경우 1974포인트에서 거래가 진행 중에 있고요. 코스닥 시장은 686.84포인트에서 거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 코스피 시장부터 좀 짚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은 뉴욕 증시의 훈풍과 저가 매수세 유입으로 오전장 상승 출발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나흘 만의 상승세로서 미국 뉴욕 증시가 고용지표 호조와 유럽 중앙은행 총재인 마리오 드라기 총재의 추가 부양책이, 경기 부양을 위한 추가 부양책이 있을 것이라는 발언을 통해서 2% 넘게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지난 주말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고, 유럽 중앙은행의 총재의 어떤 경기 부양을 위한 긍정적인 반응에 따라서 시장에 좋은 모습을 보였고, 그에 따라서 대외적인 좋은 내용을 통해서 국내 증시에도 그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난주 말 680선 포인트에서 밀려났었는데 하루 만에 반등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현재 지수는 690선 포인트의 안착을 위해서 좁은 구간 내에서 등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투자자 주체별 매매 동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 상황을 볼 텐데,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개인과 외국인이 매수세로 지금 유입하고 있고요. 반대로 코스피 같은 경우는 현재 개인만 나홀로 매수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외적으로 좀 좋은 이야기가 나온 가운데서 코스피와 코스닥에서 둘 다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수급적인 차원에서는 현재 코스피 같은 경우 외국인이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다. 반대로 코스닥 중심으로 해서 외국인 수급은 들어오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이 외국인 같은 경우는 다음 주 미국에서 열리는 FOMC 회의나 또 거기서 금리 인상, 인하, 동결 등에 대한 발표에 따라서 좀 대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시장 상황에서 양시장 모두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수급적인 차원에서는 코스닥이 코스피보다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특징이 있었던 종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NS라는 종목이 오늘 코스닥 신규 상장과 동시에 상한가를 기록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NS 같은 경우는 전기차용 리튬 폴리머 2차 전지 생산용 공정 자동화 시스템 생산 업체인데요. 이 NS가 전기차 관련된 업을 주로 하면서 중국 쪽에 대한 매출 성장이 기대가 된다는 어떤 시장에서 좀 반응을 보여주었다라고 보이고요. 전체적으로는 특징 NS라는 종목보다 전기차 업종, 테마 쪽 종목군들이 대부분 오늘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그 이유는 중국에서 계속적으로 전기차 시장의 성장성이 확대가 될 것이라는 어떤 기사로 인해 가지고 좋은 뉴스가 나옴으로 인해서 전기차 업종별 오늘 상승 흐름이 매우 좋았다라고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 좀 장 초반이기 때문에, 주 초반이기 때문에 이슈 있을 것을 좀 짚어보겠는데요. 지난주에 비하면 이번 주 같은 경우는 큰 어떤 시장의 반응을 일으킬 것은 없지만, 이번 주 목요일에 있을 한국은행 금리통화위원회에서 금리 결정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 현재 시장 상황은 금리가 동결될 것으로 보는 것이 지금 우세한 상황입니다. 현재 증시에 좀 영향을, 좋은 국내든
대외적으로든 투자 여러분들께서 조금 지켜보셔야 할 사항을 좀 정리를 좀 해보자면, 코스피는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1960포인트에서 2040포인트의 어떤 박스권 구간을 형성을 하는 가운데 대외든 대내든 증시에 조금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는 내용이 나온다 할 때는 상승하는 흐름을 보일 것이고, 반대로 시장에 악재성 기사나 뉴스가 나온다고 하면 하락하는 모습을 계속적으로 보여줄 것이고, 이러한 분위기는 연말까지 계속적으로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대략적으로 시장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자, 제가 지난주 계속 추천드렸던 종목 에이스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11월 13일 날 편입한 블루콘 마이너스 0.4% 등락 보이고 있고요. 10월 23일 날 편입한 SJ 솔루션즈 마이너스 4.2% 등락 보이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현재 4.7%의 양호한 수익을 보여주고 있네요. 자, 우선 그 3개 종목 중에서 제가 한 2개 종목 먼저 에이스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에이스 솔루션즈 종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J 솔루션 제가 간단하게 일단 추세를 좀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적으로 지금 제가 그린 요 추세선을 조금 추세선 바닥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SJ 솔루션즈는 우선적으로 제가 그린 추세선에 지금 맞닿아 있는 모습을 보이고요. 요 라인선은 현재 60일 이평선 부근으로 보실 수도 있습니다. 제가 최초 종목 추천을 드렸을 때 아마 매수 단가가 조금 낮은 선에서 제가 매수하시고서 권해드렸었는데요. 그 이유는 추천드린 날보다는 조금 하락한 가운데 매수하는 것을 매수하도록 접근하도록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지금 제가 매수 단가 4,000원 정도 제시해 드렸었고, 지금 구간도 충분히 분할 매수하기에 좋은 구간으로 보이고요. 지난주 금요일에 SJ 솔루션즈 IR 현장이 또 있었고, 제가 직접 다녀왔는데 현재 최근 회사 상황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최근에 주가가 계속해서 하락 횡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이유는요. 그 동양 네트워크스 경영권 장악이 어렵지 않느냐라고 시장에서 반응을 보이고 어떤 실망감에 좀 매도세가 계속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그 회사 내부적으로는 경영권 장악과는 무관하게 동양 네트워크스가 가지고 있는 어떤 금융권에 대한 네트워크를 이용을 해서 SJ 솔루션즈의 시스템 통합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계속적으로 사업적으로는 좀 추진해 나가는 것으로 회사는 방향성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경영권 장악에 대한 우려로 인해 빠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오히려 매도를 하시기보다는 매수의 관점으로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이슈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물리보안 사업부 매출은 모토로라 무전기 총판 사업이라고 지난번 종목 설명 때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이 물리보안 사업 역시 지금 3분기부터 시작을 해서 4분기 역시 꾸준하게 매출이 발생되고 있고, 현재 4분기까지 누적으로 매출의 한 30억 정도는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회사는 지금 전망하고 있습니다. 결국 제가 이 종목 말씀드렸을 때는 올해보다는 아마 16년도 큰 폭으로 매출, 볼륨이 커질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에 따라서 영업이익과 순이익도 계속적으로 증가되는 모습을 보일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구간에서 하락 횡보한다고 해서 조금 지루한 모습을 보인다 하더라도 제가 제시해드린 매수 구간에서 분할 매수 하시고 1차적인 목표 주가 제시해드린 5,000원 부근 라인까지는 충분히 상승할 여력이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투자자분들께서 관심을 좀 가져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 에코프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코프로 같은 경우 제가 앞선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전기차 업종 대부분 시장에서 반응이 좀 좋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에코프로 같은 경우 지난 주말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마이너스 7% 이상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기존에 발행되었던 신주 인수권이 행사가 되면서 시장에서 매도 물량이 조금 실망감에 많이 나왔습니다. 자, 현재 지금 남아있는 잔량을 좀 보겠는데요. 현재 총 잔액은 65억 정도가 남아있는데 BW 추가 시장에 나올 수 있는 물량은 한 20억 원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또한 미상한 전환사채 같은 경우 약 한 240억 원 정도가 있는데 16년도 상반기까지 일단 전환 가능한 금액은 20억 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조금 BW나 CB 물량이 나오게 되면은 시장에서는 조금 급락해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보이는데요. 투자자분들께서 지금 그런 기회들을 매수 기회로 삼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좀 차트를 보시겠는데요. 제가 제시해드렸던 매수 가격대는 12,000원이었고 사실 지난주는 제가 제시해드렸던 가격대보다 위에서 주가가 형성이 되고 있었습니다. 이 에코프로 종목의 어떤 CB, BW 물량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될 가능성이 지금 높은 사실 주가 구간이기 때문에 이런 급락하는 모습을 보일 때 매수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오히려 현재 가격대보다 낮았었던 12,000선원을 매수 구간으로 잡아드렸습니다. 그에 좀 맞도록 오늘 다시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기차 업종은 큰 어떤 줄기 테마를 보았을 때 가장 성장성이 좀 좋은 유망군을 계속해서 좀 부각이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지금 주가 구간대도 사실 많이 올라온 것처럼 보이지만 좀 주가가 높은 편은 아니라고 보이고 성장성 대비 낮은 구간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매수하시는 포인트로 잡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제가 2개 종목 AS를 좀 말씀을 드렸고요. 자, 오늘 제가 좀 소개시켜드릴 종목 말씀을 드릴 건데 그 전에 투자고지 먼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는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종목에 대한 조언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투자자분들은 저희가 말씀드리는 내용이 수익률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제가 가져온 종목 말씀드릴 건데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가져온 종목은 투비소프트입니다. 네, 투비소프트는 지난 6월 제가 탐방을 직접 다녀왔던 기업이고 탐방 갔을 때에 비하면 현재 주가가 2배 이상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회사는 굉장히 작지만 기술력이 좋았고 영업이익률이 높은 알짜 기업으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었고 좋은 기억을 그럼으로 인해서 가지고 있는데요. 사실 오늘 조금 제가 추천드려 이 종목을 주말에 준비하면서 오늘 조금 제가 예상했던 가격 전략보다 높은 상황에서 거래가 진행 중에 있는데요. 우선 기업 자체가 좋기 때문에 기업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드리고 가격적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회사를 좀 보면서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림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회사, 기업의 투자 포인트 크게 2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서는 2016년도에 넥사크로 플랫폼이라는 제품 출시 3년 되는 해입니다. 보통 소프트웨어 제품이 출시가 되면 2, 3년 차에 매출 성장이 큰 폭으로 늘어난다는 점. 그러므로 인해서 2016년도는 넥사크로 플랫폼이라는 제품의 매출이 큰 폭으로 일어날 수 있다라고 보이는 것이 첫 번째 투자 포인트이고요. 두 번째 투자 포인트는 최근에 제3자 배당 유상증자를 통해서 신사업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 내용은 사물인터넷과 핀테크 관련된 내용인데 이 신사업에 대한 성장성이 두 번째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회사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비소프트란 기업은 2000년에 회사가 설립이 되었고 2010년도에 코스닥 상장을 한 기업입니다. 지금 보시면 기업용 소프트웨어 개발, 공급을 하는 것을 주 사업으로 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요 제품으로는 마이 플랫폼, X 플랫폼, 그다음 주력 제품이 돼야 될 넥사크로 플랫폼을 중심으로 제품 매출을 하는 기업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 같이 현재 국내 UI, UX 시장 규모가 계속적으로 우성장하는 모습을 보일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 스마트폰 보급이 확대가 됨으로 인해 가지고 이 모바일 시장에 대한 성장성은 더욱 더 높을 것으로 보이고요. 기존의 데스크탑에 대한 제품은 조금 매출이 줄긴 하지만 모바일 관련된 제품 성장이 더 빠르게 늘어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점점 시장이 확대되면서 매출은 늘어날 것으로 일단 보이고 있습니다. 자, 다음 그림을 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매출 실적을 보시겠는데요. 넥사크로 플랫폼이라는 제품은 2013년도부터 좀 출시가 됨으로 인해 갖고 올해가 제품 출시 2년차가 됩니다. 그리고 2016년도에는 앞서 말씀드렸지만 제품 발표 3년차가 되는데요. 보통 소프트웨어 제품의 특징들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제품이 개발이 되고 난 다음에 계속적으로 수정, 보완하는 작업이 생깁니다. 그 이유는 소프트웨어 제품이라고 하는 것이 좀 적용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버그나 오류가 계속적으로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버그와 오류를 좀 수정하는 작업이 계속적으로 일어난 다음 제품의 완성도가 보통 빠르면 2년차, 늦어지면 3년차 정도의 제품의 완성도가 좀 높아지는 단계이기 때문에 투비 소프트의 제품 같은 경우는 내년도에 가장 좀 판매가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미국에 넥사웹이라는 자회사가 있고 일본에는 넥사웹 재팬이라는 자회사가 있는데 이제 미국에서 판매도 2015년 6월부터 시작을 해서 현재 4분기까지는 적자의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16년도부터는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설 수 있는 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그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투비소프트 매출과 영업이익률 추이 및 전망이 되겠는데요. 2014년도를 가장 저점으로 해서 2016년도로 가면 갈수록 이 영업이익률 측면에서 대단히 높아질 것으로 보이고요. 예상되는 2016년도 매출액은 약 한 400억 원에 영업이익률은 15% 가정했을 때 약 한 60억 원 정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률이 점차 늘어나고 있고 그 이유는 미국에서 현재 그동안에는 판관비, 광고를 위한 판관비가 많이 들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비용이 줄어들면서 이익률은 점차 올라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다음 그림 또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신사업을 위한 유상증자를 얼마 전에 결정을 했었죠. 자, 유상증자 규모는 약 한 120억 원 정도고 제3자 배당이라는 것에 조금 투자자분들이 주목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피스티스 파트너스라는 어떤 사모 투자격의 기존에 있는 증자 대부분을 좀 넘기는 양수 계약 체결까지 하면서 새로운 경영진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신사업을 진행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신사업에 대한 큰 카테고리는 사물 인터넷과 핀테크 이 두 가지 사업 아이템을 가지고 진행하겠다라고 발표를 좀 했고요. 구체적인 내용은 이번 달 말 29일 정도에 임시 주주총회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임시 주주총회 이후에 구체적인 사업에 대한 내용은 다시 한번 발표하겠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신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차후 투비소프트의 종목의 어떤 AS 시간에 정보를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신사업에 대한 모멘텀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투자자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는 가격적인 전략을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제가 매수가 같은 경우는 10,000원에서 1,500원 분할 매수의 가격을 제시해 드렸고요. 목표가 1차적으로 13,000원, 손절가는 9,500원 라인을 잡아 드렸습니다. 우선은 오늘 좀 급등을 했기 때문에 차트를 조금 보시면서 다시 한번 가격적 전략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최초 좀 매수가로 잡아드릴 계획은 1,500원 라인, 지금 보시는 요 라인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목표 주가는 한 13,000원 정도 전 고점 부근을 제시해 드리려고 했는데 오늘 사실 시장에서
이 신사업에 대한 내용들이 계속적으로 언급이 되면서 급등하는 모습을 연출해 주었는데요. 우선 목표 주가 좀 상향 조정을 하도록 해야 될 것 같은데, 아까 매출액 400억에 영업이 60억 정도의 가격이 영업 실적이 나와준다라고 보았을 때 투비소프트의 적정 주가 2016년 적정 주가는 15,100원 라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현재 가격대가 조금 높이 올라오긴 했지만 현재 구간에서 매수를 하실 분들은 목표 주가 자체를 한 15,100원 정도를 잡아두시고 가시면 될 것 같고요.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제가 최초 제시해 드리려고 했던 1,500원 라인선에서 조금 하락하면 그때 매수하시는 타이밍으로 잡아가시는 게 조금 더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가격적인 전략 부분은 제가 우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차후 AS 시간에 좀 더 구체적인 가격 전략 다시 한번 좀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투비소프트라는 종목에 대해 소개를 드렸고 가격적인 전략 부분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투비소프트 종목이 이번 주 시장에서 또 어떻게 반응할지 또 어떤 반응을 보일지 투자자분들께서 관심을 좀 가져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모든 방송 마치고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